라스트 찬스입니다. 수급 정상화 국면 진입했다. 이제는 실적과 경기 전망에 주목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뵈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부장님을 만났다면 막 울상을 지으면서 막 왜 이래요? 라고 매달렸을 텐데 오늘은 또 그만큼 또 돌려놓으면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보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왔었으면 태풍 오는 날에 밖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작가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은 사실 그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나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반대로만 말씀드리면 딱 맞는 날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일단 지수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어제까지는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팽배했던 시장이라면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급등했다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고조되었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많이 누그러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지금 환율이 1,150원대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식시장도 강세로 전환해서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감이 또 그 극대화로 지금 지수가 밀리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2100선 그리고 코스닥 620선이었는데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그 사이 이 선은 좀 무너지지 않고 지켰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더 좋아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인데 다음 주에 있을 어떤 그 이벤트에도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어제 그 삼성전자 예상 보다 실적이 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급락했지만 IT 종목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일부 폴더폰 관련주들은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차별적인 선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세는 IT라는 점은 아직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월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요. 사실 1월 만기는 보통 배당을 노리고 지난해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했던 물량이 좀 청산되는 그런 스타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가 기관 투자 중에서 금융투자가 1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수급 부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옵션 만기 이후에 순매수 전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는 이제 순매수 전환을 가능성이 커져서 수급 불안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과 그런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실적 삼성전자의 경우 잠정 실적이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물론 IT 가운데 LG전자는 실적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지만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어떤 업종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일단 4분기의 실적의 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야 되는데요. 4분기는 일단 이미 지난해 실적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또 4분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비용, 그래서 대손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성 비용으로 상여업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또 미치는 영향도 좀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요도로 봤을 때는 분기 그 실적 발표 중에서는 저는 중요도가 제일 낮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4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로 나온 것이 이제 삼성전자 발표 전에 29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거의 뭐 5천억 원 이상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30조 원이 조금 넘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뭐 10% 이상 감소한 그런 유리이기 때문에 좀 감소율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최근 그 감소율이 분기 대비로 비교해봐도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고, 올해 1분기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전환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그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또는 그 한 달 전 대비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업종은 지금 증권, 조선, 면세점, 화장품, 게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들 업종의 특징은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 좀 주가가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 예상 업종은 생명보험, 철강, 디스플레이 있는데, 사실 이들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1분기, 그러니까 그 4분기보다는 1분기 예상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 방향성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가 지금 사실 한 해의 시작 분기이고, 또한 올해 그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좀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은 보통 2분기, 3분기까지도 좀 연장해서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실적 발표 이전에 뭐 실적이 안 좋다고 예상되는 기업들은 좀 매수를 좀 미뤘다가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안 좋더라도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적이 좋다고 예상돼서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었다면 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재료 노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3월 말에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도 그랬지만 이번 해에도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좀 한계 기업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심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기업이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종목들은 3월 말까지는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염두에 둬야죠. 어쨌건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어제 막 코스닥 4% 가까이 밀려났을 때 그때 좀 사둘 걸.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이익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는데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석대로 전략을 또 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전략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뭐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유 전략이 기본 베이스인데요. 근데 지금 체크를 1월 달에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1월 달에 양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그 5거래일 동안 보니까 11조 3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10조 원 넘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12월 달 평균이 9.1조 원이었고요. 11월도 10.3조 원이었습니다. 12월 달은 원래 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매수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12월 달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가 나온 것은 11월 달보다도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12조 원이 넘네요. 양시장. 네, 뭐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사실 어떠면 이란 근발 그런 리스크 뭐 그런 긴장 고조가 오히려 손바꿈을 빠르게 일으키는 뭐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저는 오히려 이게 중동발 지수 하락이 증시의 그 방향성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1월 초반 이 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거의 3% 급락하면서 종목들은 뭐 10% 이상 급락한 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반대 매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 손바뀜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올라갔던 IT 종목들 뭐 지금 보면은 바닥 대비 두세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그 중동발 그런 증시의 그런 변동성 심화된 모습이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보유 전략인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적 호전 예상 업종 위주로 좀 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포트에 담아오지 않았던 좀 낙폭가대주 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업종으로 볼 때는 실적이 지금 4분기에 타업종 대비 좀 좋아지고 주가 흐름도 좀 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증권 업종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1월 달에 또 염두에 두면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 최근에 그 대형주가 상당히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 8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그 대형주는 거의 13% 이상 올랐고 그렇지만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그 소형주는 5% 미만으로 4%대 후반 정도밖에 못 올라서 결국 지수의 반등을 이끈 거는 대형주였는데 근데 사실 대형주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매기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 있었고 또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2017년에 그 반도체가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독주하는 모습 이후에 코스피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전됐다는 점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이나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직접 뭐 투자도 지금 증가하고 나타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도 좀 관심을 갖고 코스피 내에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돌발 변수가 생겨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상향 가는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략들 우리 머리에 꼭 새겨두도록 하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 저희 마감 전략 A+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